이 두 사람으로 대표가 되는데요. 고구마 황교안과 사이다 홍준표. 사실 뭐 처한 상황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대선에 대해서 고구마 같은 답답한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비교가 되면서 홍준표 지사의 그 이제 막말이라고 좀 일컬어지지만 어쨌든 속 시원한 발언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 지사의 그 홍트럼표, 홍테르테 뭐 이런 별명을 얻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발언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먼저 저 홍준표 경남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향해서 지난해에 한 얘기를 하면서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봤더니 향단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내 연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네, 지금 최근에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지금 이게 진면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속았다. 그 얘기를 직접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을 때 홍 지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잘못은 했다. 그러나 이게 내려올 만큼의 중대한 일이냐 이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이 향단이 발언도 어디서 했냐면 정규조 TV에서 했어요. 정규조 TV가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 보수의 어떤 사실 상징적인 그 팟캐스트 아닙니까? 거기서 또 대통령도 출연한 곳이고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는 사실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워딩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향단이라고 그 다음 이렇게 전체적인 뉘앙스가 폄하하려고 한다기보단 잘못은 했다. 그럼 인정을 하자. 그러나 이 잘못이 크지 않다. 이 다음 말로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지지자를 결코 배척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들이려는 그 전략적인 어떤 포지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소와 매체에 따라 선택하는 전략적인 그런 말이다. 제가 이제 유일한 여성 패널로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요. 그럼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다. 그럼 최순실이 춘향이라는 소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국회에 있을 때 홍준표 대표가 농담 삼아 이 새누리당의 춘향이는 단 한 명이고 나머진 다 향단이들이다. 내지는 이 당의 공주는 하나고 나머진 공주가 아닌데 공주가 아닌 것들이 공주 행세를 하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 보고 당신은 도령이 아니고 홍방자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제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또 보수 언론에 나가서 워낙 말씀도 재밌게 하고 위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트럼프, 두테르테도 좋지만 홍준표도 품격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발언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허접한 여자다. 이것도 여성 비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직접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 자문을 구할 데 없어가지고 지저분한 애들하고 노는 허접한 여자한테 인사도 물어보고 정책도 물어봤냐. 그래서 저거 탄핵감이다. 정치적으로는 저건 탄핵감이다. 근데 뭐 최근에 밝혀진 것은 뭐 그렇게까지. 앞서 보시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는 탄핵감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또 탄핵감이 아니다.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또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과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경쟁 상대인데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경쟁자라고 나중에 경쟁을 할 땐 하더라도 나는 황종렬을 경쟁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분 참 바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한국당 내에서 경선을 하게 된다면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좀 추켜 세우는 것 같더니 어쨌든 내 경쟁 상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경쟁 상대로 아예 안 본다라기보다 지금 현재는 뭐 경쟁 관계는 아니다 정도. 그리고 굉장히 지금 높게 띄워주시잖아요. 뭐 정의롭고 올바른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전략은 명쾌하게 생각을 해보면 다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보수층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또 어찌 보면 찬성하는 분들, 정치적으로는 탄핵감이다. 허접한 여자에게 자문을 어디 구할 데가 없어서 뭐 그런 얘기도 쓰면서
어쨌건 보수층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멘트를 하나하나씩 다 하시는 통쾌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품격, 그러니까 정치 언어의 품격에서는 사실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좀 약간 민망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쨌건 일국의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국민들이 들으실 때 불편하지 않는 워딩, 불편하지 않은 그런 좀 품격 있는 워딩을 좀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품격 논란을 일으켰던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를 조금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대장이 뭐 뇌물을 먹고 죽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쾌도난말 출연을 했을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었는데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명절이 되면 네. 권 여사님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반대의 입장에 있고 또 돌아가실 때 제가 보건대는 의로운 죽음이 아니다. 뭐 논란은 있지만 계속해서 본인이 한 말은 팩트고 뭐 의료운 죽음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저것도 저거지만요. 저분이 당대표에서 그 하차하는 과정에서도 그 말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이화여대에 가가지고 그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대 XXX 뭐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또 국회 안에서도 뭐 여성 의원들한테 가시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듣는 가시나들 정말 불쾌합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그 성차별적인 여성 폄하 발언도 발언이지만은 이제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서시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이제 좀 정책적인 이런 측면, 노이즈 마케팅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은 네. 저런 그 아픈 부분,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가지고 일테면은 노무현 정부가 우리가 지금 10년 지나서 지금 우리가 20대들은 잘 모르고 우리가 다 있지만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부동산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교 안보 정책에서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자주적인 정책이 결국에는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 우리 한국을 고립시키고 이런 정책적인 아픈 부분을 갖다 실패했다는 부분을 갖다 부각시키면 훨씬 더 품격이 올라가고 국민들한테 설득이 있을 텐데 네. 저게 싸움 거는 것밖에 더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까? 전부 다 검찰이 너무해서 결국에 그렇게 몰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놓고는 의로운 죽음이 아니네 무슨 자살을 했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마지막 발언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관련해서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남대로 보수를 다 아우르는 본인의 그런 부상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서는 정우택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맥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정우택 네.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조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여지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홍준표 지사의 정말 사실은 전투력 내지는 정치력입니다. 저도 사실 홍준표 지사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호감을 갖고 있다거나 사실은 뭐 그렇진 않아요. 지지한다거나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홍준표 지사가 사실 뭐 거의 정치적으로 이번 어떤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무죄 이후에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어떻게 되죠? 유승민 의원보다 의원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만큼 자신의 발언들로 지금 사실은 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발언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그런데 피하 구분은 확실히 한다는 거죠. 아, 적이 누구다 하고 적의 지지층을 갈라치고 나는 누구다. 내 아군은 사실은 지금 이유는 아닌 별거 같이 이 바른정당과 또는 뭐 이 자유한국당을 모두 아울러서 피하 구분을 일단 포지션을 확실히 한 다음에 이 다음 수순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원조 사이다가 누구죠?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재명 시장 한참 지지율 오르다가 지금 지지율 정체된 게 이유가 그거예요. 사이다 발언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정책적인 발언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시원했는데 저 사람 정책적으로 뭐 별 들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다시 사이다 발언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니 뭐 이제 지겨워 이렇게 돼서 사실 지지율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 지사의 지금 뭐 PR을 구분하고 포지셔닝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세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홍 지사의 사실은 한계라는 거죠.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느냐가.
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원권이 풀리면은 곧 대선 출마를 할 뭐 그런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는 9일에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여의도 당사에서 또 만난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만나는 거기서는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황과 홍 이렇게 적혀 있고 중간에 유승민이라는 글자도 보이고요. 황교안 대행 밑에는 생존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고 그리고 홍준표 지사 밑에는 고전인지 고정인지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뭐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 뭐 이제 홍준표 지사가 나오면은 황교안 대행이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홍준표 지사는 고정적으로 출마할 후보군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두 사람을 놓고 한국당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점점 두 사람을 입에 올리는 횟수도 낮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탄핵 결정 저는 그 진주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예전에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럭비공이라는 말도 좀 있었고 예. 또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한다 그래서 한국의 트럼프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홍 지사는 우리 보수를 대표하는 분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뭐 두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뭔가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제 마음을 결단을 하고 두 사람 띄우기에 좀 나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 문서에 대해서는 저 메모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해석들을 하셨으니까 저는 저게 재미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글자 크기. 네. 황이라고 써져 있는 크기하고 홍이라고 써져 있는 크기, 그다음에 유승민이라고 써져 있는 크기가 확실하게 지지율 크기랑 일치해 보여요. 황은 굉장히 크게 썼어요. 글자 크기 보세요. 그다음이 홍이고, 그다음이 유승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존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죠. 황과 이 화살표를 잘 보시면 홍이 화살표가 황한테 가 있고 황의 화살표가 밑으로 해서 생존이에요. 무슨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냐면 자, 홍은 황한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 서로 경선이 붙었을 때 황은 지금 현재 크다.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생존이 가능하겠느냐? 에 대한 물음표라는 거죠. 실제로 홍준표 지사의 어떤 그 정치력으로 만약 정치적으로 했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치적인 어떤 정치력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랬을 때 생존이 가능하냐?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글자 크기가 지금 지지율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당내 위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 자진 사퇴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랬는데 별로 반발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고 마치도 뭔가 교감이 있었던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 강효상 의원 그분이 또 뭐 문재인 대표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간의 어떤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 메모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은 크게 썼잖아요. 홍은 작게 썼잖아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친박당입니다. 그렇다면 황을 후보로 내세우되 생존을 시키되 홍은 어차피 나올 거니까 고정 변수로 해가지고선 네. 가락을 좀 깔아주게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3.6%밖에 안 되는 유승민 바른정당까지도 합하고 저기 지금 나오진 않은데요. 유승민 밑에 조그맣게 김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김이 김무성의 김인가 다른 김인가 또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그 정우택 대표의 생각인데 이게 과연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 친박 내부의 그 이너 서클에서의 이야기들을 일부러 기자들한테 보여준 건지 아니면은 들킨 건지 그런 부분도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 네. 네. 자, 지금 헌재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보수당,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조금 보수 진영 결집을 위한 그랜드 플랜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